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하인리 법칙. 이 하인리 법칙 하니까 이 고등학교 때 뭐 이 과학 공부하던 생각이 나는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뜻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은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실수나 위험 징후가 큰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하인리 법칙인데요. 그래서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일이 나타나게 만드는 다양한 징후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을 잘 발견해낸다면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아마 국내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김민주 박사이신데요. 이분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리드앤리더의 대표이십니다. 현재 경영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트렌드나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한국은행과 SK에너지에서 근무했고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겸임교수를 지낸 아주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이 책의 이 대략적인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29대 300. 이게 바로 이 책의 결론입니다. 하인리 법칙이죠? 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하일리 법칙인데요. 허버트 하일리라는 그 1920년대 미국 여행보험회사에 다녔던 어떻게 보면 계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7만 5천 건의 사고들을 정말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뭐냐면 아주 큰 재해 한 번이 발생한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재해가 29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하인리 법칙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 같은 것은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꽝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던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거고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일리 법칙이겠습니다. 그 인과의 법칙, 아주 정치한 그 인과의 법칙이 생각이 나는데 상세하게 그걸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통계치를 갖다 추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상당히 그 비참했던 그런 그 사건이었죠.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도에 이 삼풍백화점 그 이 사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인리 법칙에 이제 대입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지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옥상에 76톤이 되는 설비 장치를 그 원래 하중 설계의 4배를 초과해서 올렸고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 있으니까 이미 사건을 내재하고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것을 빨리 발견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실 공사에 더불어 가지고 허술한 관리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 금이 가고 옥상 바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작은 징후들이 포착되는데 무려 300건 정도의 잠재적 요소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붕괴 사고 있기 전에 에어컨의 진동 소리가 이상하다는 고객 신고, 벽의 곳곳이 균열이 크게 늘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부 직원의 신고, 전문가 진단,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29개의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 요소에 대한 무시가 결국은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로, 일회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300개의 작은 징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막았었더라면 29개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막았더라면 아마 거대한 큰 하나의 재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은 징후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을 갖다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더기로 그 빠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저도 뭐 기억하기 참
이 산풍사고 바로 일주일 전에 거기 가족들이 가갖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네. 우리 또 YTN에서 그 당시 사건을 갖다 특종으로 했는데 뭐 비참한 그 이 사고의 현장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 하인리 법칙 자체가 이제 생산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품질 경영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데요. 조지프 주란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품질 경영 전문가인데요. 이분은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 나오는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방, 평가, 실패 비용. 예방 비용은 뭐냐면 처음부터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나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 근데 이것이 1이라는 겁니다. 평가 비용은 뭐냐면 만든 다음에 제품을 검사하고 불량품이나 결함을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들어서 품질 수준을 높이는 비용입니다. 이게 13이 든답니다. 실패 비용은 불량 제품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버리면 이걸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미 고객에게 전달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실패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92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체스터의 IBM 사업장에서 이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로 1대 13대 92다. 거의 비슷하게 하인리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품질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불량, 결함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소한 것 디테일을 놓치지 말라고 이제 품질 경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방, 평가, 실패 비용입니다. 네, 디테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성공도 이 디테일을 갖다가 이제 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디테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법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디테일 법칙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상점의 쇼윈도에 누가 돌을 던졌는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보면은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건물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유리창을 더 깨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조금만 지나고 되면 정말 폐허가 돼버립니다. 밖에 놔둔 깨진 유리창을 가진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나면 거의 폐차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고 사소한 문제, 깨진 유리창에 집중함으로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작은 것을 관리해야만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디테일 경영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인데 디스플레이 전문가도 요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진열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라든가 이런 디테일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시를 통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경영 이론 이걸 갖다 아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영 이론 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읽은 이론이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이론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합치면 4년이란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4년이면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우리가 대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여기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서비스 경영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스터는 실질적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대기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하도록 고객을 관리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칙을 내놓는데 그래서인지 고객이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멀뚱멀뚱 그냥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잡지나 신문, TV를 보도록 하면은 훨씬 더 대기 시간이 짧다고 느낀다라는 것은 이제 뭐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멀뚱멀뚱 놀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고객은 굉장히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 친구는 노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늦지라고 불공정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직원은 아예 고객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그 처리를 하라. 그리고
기다리는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로 현 상황에 대해서 얼마 뒤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까를 하는 노하우를 체득했는데요. 3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25분, 20분 만에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그 길었던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더라. 네. 이런 것까지 발견하면서 고객의 시간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 통계라든가 또 인상 깊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하일리 법칙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신발을 맞추려고 구두 가게에 갔다 그럽니다.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성화를 신지 않고 작은 친구들도 다 이렇게 아주 예쁜 구두를 맞추어서 신었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샘플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구두방 아저씨가 너무 시간 오래 끄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구두 고르기 어렵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올래? 내가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구두 디자인을 골라서 내 사이즈에 맞게 준비해 놓으마. 레이건이 아주 신나게 집에 갔죠. 근데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구두방 주인이 신발을 내놨는데 불사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예뻐하던 디자인을 각각 만든 한 켤레인데 디자인이 두 개로 된 짝짝이죠. 이 구두를 내놓은 겁니다. 레이건이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때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밖에 없단다. 설령 그 결정이 너에게 불리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레이건이 나중에 스스로 결단하는 이 중요성을 배운 다음에 배우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을 아주 신속하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랐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회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일리 법칙, 이 책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현대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결론을 좀 맺어주시죠. 예, 하일리 법칙 1대 29대 300입니다. 300개의 작은 징후를 잘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눈앞에 작은 실수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라.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을 기약하는 발판으로서 작은 지구들을 볼 수 있는 디테일의 힘, 그리고 결과를 잉태한 과정상의 수많은 실패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안테나, 노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고요. 주변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간직한 채 실패와 실패 사이를 건너가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뭐 비슷하게 한번 좀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인우리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